나는 올해 65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떤 밤은 유독 조용해서 그 고요함이 마치 내 마음속 깊은 빈 공간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 가까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내 삶에서 이미 지워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한마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참 좋은 분이세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난 7년간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어요. 나이 들어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느새 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치던 그는 매번 책을 빌리며 내게 말을 걸었고 나도 모르게 그와 나누는 대화가 하루의 위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던 그와의 만남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너무 조용하고 평범했지만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될 이야기의 첫 장이었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눈 날이 기억납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목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걸었죠. 그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윤상호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내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와 천천히 길을 걸으며 바람 소리 말고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이후로 우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는 소설보다는 에세이를 좋아했고 나는 추리소설을 즐겨 읽었어요. 서로 다른 취향이었지만 대화는 늘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선생님, 이 책 읽어보셨나요? 하고 책을 권해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나처럼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지낸다 했습니다. 요리를 좋아해서 반찬을 직접 만든다 했고 등산도 가끔 다닌다고 했어요. 말을 듣다 보면 나와 참 많이 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고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첫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된장찌개 한 상이었지만 그날의 밥상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노년의 인연일지도 모른다고요. 상호 씨와의 식사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의 말투나 표정이 내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우리는 낙엽이 뒹구는 길을 천천히 걸었죠. 요즘엔 이런 시간이 참 귀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천천히 걷는 거 잊고 살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나 역시 잊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거든요. 손을 잡고 걷던 남편 함께 나눴던 소소한 대화,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들.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마주쳤습니다. 때로는 도서관에서, 때로는 복지관 앞에서, 그리고 가끔은 그냥 집 앞 벤치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이어졌죠. 상호 씨는 작은 선물도 자주 건넸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 직접 딴 감 따위의 소소한 정성이었어요. 나는 그 정성에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사실 처음엔 경계심이 컸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쉽게 믿어선 안 된다는 걸 그동안의 세월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하지만 상호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내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자리를 지켜주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어느 순간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이 낯설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조금씩 공유하고 때로는 집 앞에서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기도 했어요. 상호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말없이도 옆에 있어주는 그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함께 살아볼 수 있을까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고 마음 한편에서 피어나던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결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다면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저는 선생님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지내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누군가와 삶을 공유한다는 것이 낯설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될까? 혹시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흔들립니다. 세상의 기대처럼 노인이 되어 담담하게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시간은 분명 따뜻했고 나의 하루는 그가 있기에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보는 거 생각해 볼게요. 단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미소가 내 마음을 조금 더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우리는 조촐한 가족 모임 형식으로 결혼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도 사진 촬영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상호 씨와 나는 그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새로웠고 설렘도 있었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 늦은 밤. 대화 잠들기 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나는 낯선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호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반찬을 조금 짜게 했다는 이유로 한숨을 쉬거나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는 당황했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더 이상 그의 말에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이제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바뀌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쩐지 혼자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전화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그냥 편하게 살려고 같이 있는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란 말 속에 담긴 거리감, 편하게 살려고 라는 계산된 말투.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사람, 내가 노년의 삶을 함께하려 했던 그 사람의 속마음이 이런 거였다니.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내 인생 2막이 이토록 빠르게 무너져 내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 그냥 편하게 살려고 같이 있는 거지. 단 한마디였지만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그동안의 따뜻함, 설렘, 기대,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제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상호 씨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 친구랑. 별 얘기 아니야.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나는 이미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지만 나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무심해졌고 내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내가 요리를 해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고 내가 몸이 아파 누워 있어도 괜찮냐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짜증부터 냈습니다. 그 나이에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배려하고 더 따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결혼을 선택했을까? 친구들에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축하해. 용기 있는 선택이야. 그들이 해준 말이 떠오를수록 나는 더 창피하고 더 외로웠습니다. 삶의 후반전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당장 집을 나설 생각은 아니었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다. 옷장에서 옛 사진을 꺼내다가 남편과 찍은 첫 사진이 나왔다. 그때의 나는 웃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상호 씨에게 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요즘 내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에요. 말 한마디에 움츠러들고 눈치를 보게 돼요. 상호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했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로 편하게. 그 말 속에 나는 없었다. 그에게 편한 삶은
내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었고 내 존재감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동네 작은 공원에 나가 오래 앉아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내 옆에 쌓였다.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아니었다. 이건 내가 꿈꿨던 인생 2막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건 같이 나이 들며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런 사람이었다. 결혼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외롭고 차가운 것일 줄 몰랐다. 같이 있는데 더 외롭다는 게 이토록 참담한 감정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어느새 그는 혼자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그냥 바람 좀 쐬러.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부엌에 나가 조용히 밥을 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냄새에 어릴 적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밥은 마음으로 짓는 거야. 정성을 담아야 해.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 밥을 기다리지 않고 맛있다고 말해주지도 않으니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 집에 있지? 그때 문득 주방 옆 서랍장에 숨겨놓은 작은 수첩이 떠올랐다. 결혼하기 전에 적어두었던 나만의 작은 다짐들. 서로를 아껴줄 사람을 만나자. 내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하자. 하루에 한 번은 웃자.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펼쳤다. 글씨는 삐뚤고 흐릿했지만 그때의 간절한 마음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한참을 가만히 수첩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를 보는 눈빛도 말을 거는 목소리도 없었다. 그저 공기처럼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상담소를 찾아갔다. 노년 상담센터라는 작은 간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을 열기까지 수없이 망설였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참으면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했다. 넌 지금 외로운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상담사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말을 하다 울먹이고 멈췄다가 다시 말하고 그러기를 반복했다. 상담사는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늦지 않았어요. 인생의 이막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당신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았다. 구름 하나 없이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오랜만에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눈물이 또르르 흐르면서도 마음 어딘가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는 또 외출 중이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오늘은 그 고요함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외로움 속에서조차 나는 조금씩 나를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다이어리에 적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 상담을 받고 울었고 하늘을 봤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펜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사랑도 의미 없다. 이 결혼이 끝날지 계속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로 살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었지만 아주 작은 습관들이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에게 인사했다. 잘 지내자, 오늘 하루도. 그는 여전히 무심했고 집 안의 공기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공기의 밀도는 달랐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호흡을 쉬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내가 이제는 나의 생각을 더 믿게 되었다. 하루는 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에게 물었다. 오늘 뭐 했어? 그 짧은 질문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내 하루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담받고 왔어. 그는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금세 시선을 돌렸다. 왜 그런 데를 가? 그냥 집에 있지.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나도 나를 돌보고 싶어서. 그 대답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그 침묵이 무섭지 않았다. 이제는 내 선택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긴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은 그였지만 실은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던 이유는 나의 마지막 인생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외롭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도 마음은 멀게 느껴집니다. 나는 더는 투명한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 혼자라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믿고 싶어요. 편지를 다 쓴 후 나는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음속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듯했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바로 건네지 않았다. 대신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다. 언젠가 꺼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친구는 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늦지 않았어. 너는 아직 충분히 아름다워. 네가 네 편이 되어줘야 해. 그 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해.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작은 기쁨 하나도 적었다. 꽃이 피는 걸 본 것 하늘이, 유난히 파랬던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것.
그 모든 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무관심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나를 맞추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웃을 수 있는 하루, 그게 나에겐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잠시 거리를 두기로 진짜 나를 되찾기 위해 짐을 쌌다. 오래 고민한 끝에 나는 잠시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이 집은 나의 쉼터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갉아먹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예쁜 커튼을 달고 향기 나는 디퓨저를 놓아도 이 집엔 온기가 없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한 온기가 없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집에 없는 사이 조용히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과 책 한 권 수첩, 그리고 내가 쓴 편지를 챙겼다. 문을 나서며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망설임마저도 지나고 나니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나는 처음으로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떠나는 기분을 느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사람도 적고 바람도 차분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자니 묘하게 눈물이 났다.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었다. 그냥 멈춰있던 감정이 흘러나온 것이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나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면 마음속 무거움이 조금씩 덜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라는 생각 대신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들어주자는 용기가 생겼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또래 여성과 친구가 되었다. 그녀 역시 황혼에 재혼했다가 많은 상처를 받고 혼자 이곳에 내려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나이가 사실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용기 없던 과거 때문이었다. 이제는 조금씩 그 용기를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조용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따뜻함을 잃지 마요. 그리고 절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옆에 있지 마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당분간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는 놀란 듯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이 결혼이 끝나더라도 내가 나를 포기하는 삶만은 끝내고 싶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이제는 그의 반응이 두렵지 않았다. 이 결정을 후회하지도 않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수첩에 오늘 하루를 적었다. 처음으로 나를 지켜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늦었지만 나는 지금 나를 만나고 있었다. 그 마을에서 지낸 지 어느덧 3주째가 되었다. 처음에는
며칠 머물다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풀리고 돌아가야 할 이유가 점점 흐릿해졌다. 돌아가야 할 집이라는 곳이 더 이상 나를 기다리는 곳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걷고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었다.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나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무언가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다. 단지 내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바람에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문자를 보냈다. 언제 돌아올 거야? 그 말에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짧게 답장했다. 모르겠어. 정말로 그랬다.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돌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었다. 예전에 나는 누군가의 질문에 늘 맞춰주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가장 먼저였다. 그는 몇 번 더 문자를 보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리움도 미안함도 이제는 내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싶지 않았다. 진심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여기서 오래 지내시는 분들 중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꼭 여행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이랄까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래. 지금 나는 내 삶을 재정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작은 꿈들도 떠올랐다.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위로받고 싶은 마음. 나이가 들면 꿈도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의 나는 더 선명하게 꿈을 보고 있었다. 마을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같은 또래의 여성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받았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65세에 다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옳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왔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말이 꼭 제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말이 없었지만 그 따뜻함은 오랜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며 썼다. 오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은 나에게 새로운 숨을 틔워준 곳이었다. 어느 조용한 아침 나는 오랜만에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문자도 전화도 아닌 손편지였다. 이제는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각자의 길을 걷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답게 살기를 바라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을 담아 천천히 써 내려갔다. 편지를 붙인 후 나는 바닷가로 나갔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다. 바다의 빛이 잔잔하게 반사되어 내 마음에도 고요한 물결이 일었다. 그곳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고했어. 정말 잘 견뎌냈어. 이제는 네가 네 편이 되어줘야 해. 줘야 해.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깊은 안도감,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게스트하우스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이 마을에서 조금 더 살아보기로 했다. 돌아가기 위한 쉼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터전이었다. 저녁 무렵 글쓰기 모임 친구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다. 누군가는 기타를 치고 누군가는 자작시를 낭독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65세에 삶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건 시작이었어요. 박수와 미소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늦었다고 생각한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약속했다. 앞으로도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 것.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며 살 것. 그리고 더 많이는 이야기를 쓰고 나누며 살아갈 것.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나는 창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그 말과 함께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